뒷담 좀 얘기할 거 하고 지난 시간에 수능 얘기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먼저 좀 나가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일단 귀납법 문제를 다 같이 보는 게 일단 목표고, 내가 막 다른 쌤이랑 얘기해봤는데 문제 수를 내가 좀 많이 푸는 편인데 애들 좀 잠깐 시간 주고 그리고 답까지 내고 자기도 답 안 낸다고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답 내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도 끝까지 안 한대. 아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구나. 어찌됐건 간에 종강에 소소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편하게 수학 필기 하시라고. 사실 우리 반 애들이 자꾸 내 얼굴 박힌 담요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아니 내 얼굴을? 그냥 내가 다이소에서 사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너희 내 얼굴 엉덩이로 깔아라 뭉개려고 지금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름에는 노트를 사진별로 했고 한 6종류 정도? 그래서 배치도 6종류 중에 내가 제일 이쁘다 생각한 거 4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다 제가 진짜 나를 몸선에서 고른 아이니까 이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스프링으로 한 거니까 편하게 넘기시라고 하고, 장수도 처음에 40장 하다가 40장 너무 얇은데 50장으로 바꿨어. 60장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그럼 60장 말고 50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 포스트잇도 있잖아. 네 메모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포스트잇 만들.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랑 기획하는 게 굿즈샵, 나은형 굿즈샵 해가지고 굿즈샵 열어서 그 수강생은 3개씩 공짜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수강생은 이제 한 뭐 1,000원이나 500원씩 받아서 그거 기부하기. 이게 내 목표예요. 지금은 아닌데 좀 나중에. 근데 이제 또 다시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굿즈 만들기 전에 그냥 아예 굿즈 만들 돈을 기부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내 친구가 너 이런 굿즈 만들려고 학원 가는 거 아니냐면서 비닐에도 그 스티커 다 만든 거야. 그 붙어 있어 스티커. 네. 그래서 이거 막 만들었다고 하니까 친구가 너 그 스티커 붙이고 싶어서 지금 종각 가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여름방학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얘기할 건데, 이쪽 파트는 아무래도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항상 소홀히 되는 단원이어서 제가 반대로 강의 계획서를 짤 때 조금 제일 넉넉하게 짠 영역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 개념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드렸던 거 한번 좀 같이 봐볼까요? 개념 얘가 있으려나?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페이지 82쪽에 수학적 귀납법 파트 좀 봐볼게요. 그 인형이는 겟해 보면 돼. 오늘 지금 프린트 준 걸로 첨부하면 돼. 빈칸 뚫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수열에 귀납적 정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은 집에 가면 이제 엄마랑 맨날 얘기하거든요. 엄마 12시 넘어서 오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 기다려. 그래서 내가 엄마 왜 남동생은 신경도 안 쓰면서 왜 나는 12시 넘어서 내가 맨날 연락도 잘 되는데 해? 그래서 엄마가 아니 너 여자니까 엄마가 좀 걱정하잖아. 요즘에 세상도 흉흉하고 막 이러는 거여서 엄마 내가 지금 3살이 아니야. 막 이랬어. 관심을 끌까? 이래서 제발 좀 꺼줘야 돼. 안 돼. 너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엄마 너가 50살이 돼도 엄마한테는 애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또 대판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 걱정하긴 해. 근데 왜냐면 나는 10시에 퇴근하고 스카 갔다가 집에 오면 2시, 3시 이렇게 되거든. 나도 스카를 가요. 근데 엄마 자꾸 걱정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애기예요. 나의 애기. 근데 메가스터디 오면 돼. 난용쌤 이렇게 되고 우리 남동생한테 누나 이렇게 되잖아. 나라는 사람을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개듯이 수열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여러 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한 표현을 하셨을 때 A에는 3n 더하기 1이
3이다라는 등차 수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그 중에 귀납적 정이라고 표현되시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몇 개의 항,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 식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은 점화식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불렸었는데 그게 점화식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축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관계식을 등차, 등비에 대해서만 최대한 좀 알고 계세요라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열을 좀 표현을 할 때, 자, 등차 수열은 뭐야? 차가 일정하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an 더하기 1 빼기 an은, 자, 요거 해석 어떻게 했었죠? 공차가 3인,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해석했듯이 3이 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자, 제가요 이렇게 등차를 3을 딱 줬어. 근데 문제점이 뭐야? 난 공차가 3인 건 아닌데 이거 수열을 딱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어? 3인 수열은 1, 4, 7, 10 얘도 있고요. 2, 5, 8 겁내 많아요. 겁나 많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몇 개의 항을 지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항이 3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요 수열을 표현하더라라고 해서 수열의 표현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혹은 한 번만 또 다른 걸로 표현해볼까? 차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n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고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을 뺀 것은 차가 일정해요. 근데 얘의 단점은 공차가 3이라는 말도 없어. 그냥 차가 일정해. 이거 보자마자 얘는 등차 수열이지 에까지만 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이 4더라 라는 조건만 주고는 부족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안 주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공차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항이 7이 되지요 라는 표현을 써줌으로써 얘네들의 차가 3이 되니까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귀납적으로 정의됐다라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정의됐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정의에서 얘기되시는 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기더라 라는 식을 보시면 얘 등차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는 an 더하기 t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지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등차 중앙에 관련된 식이에요. 요 두 번째 식인데요. a n 더하기 2 마이너스 a n 더하기 1은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이 되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파생되는 거, 얘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a n 항과 a n 더하기 2항을 더하시면 2배의 a n 더하기 1이지.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얘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비 수열의 관계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의로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a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비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생되어 있는 식이요. a n 더하기 1번째 항이 r 곱하기 a의 n이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도 무슨 중앙? 등비 중앙에서 얘기가 좀 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등비 중앙. 그래서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의 비를 나눈 건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을 비가 같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크로스 계산해 주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식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이지,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이지, 얘 보고 등차지, 얘 보고 등차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수열이 나왔어. 그럼 그때는 뭐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뭐부터 n에다가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83쪽 개념을 좀 봐볼 건데, 수요일에 기하적 정리에서 등차와 등비 외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 일단 첫 번째로는 an 더하기 1은 an에 어떤 n에 대한 함수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an 더하기 1번째 항은 an번째 항 더하기 2n이 되시더라.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n에다가 1 넣어, n에다가 2 넣어. 근데 주의사항, 이런 것들 제발 문제 푸실 때요, 계산부터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아야 돼. 항상 이 문제들은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를 살려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은 1항 더하기 2 곱하기 1.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 나 이거 너무 계산 잘하지 하라고 해서 4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구조 깨지 않고 쓰시면 돼요. 2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 쓸 때는 그냥 2 동글뱅이, 2 동글뱅이, 3 동글뱅이 이런 식으로 나 혼자 풀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안 쓰니까 시험 볼 때 좀 제발 그런 걸 좀 버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들 중에서 진짜 성실한 아이들이 있어. 착한 애들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약간 공부할 때는 좀 꼼수가 필요해. 좀 약간 양아치가 살짝. 근데 그 양아치 마인드가 없어. 너무 다 정석대로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부 양이 양아치 친구들보다는 자꾸 많은 거지 오히려. 그래서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약간 유들유들한 게 있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는 A부터 Z까지 다 봐야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단원을 볼 때 이번 시험이 중간부터 그냥 봐야 돼. 내가 1, 2, 3단원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3단원만 보거든. 만약 시간이 없어. 3단원 보는데 1단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중요도로 따지면 1단원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고, 내가 요번에 딱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목차를 쭉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건데, 목차를 쭉 쓰신 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에 단원을 좀 더 형광펜으로 칠해놓는 거야. 그럼 이쪽 단원을 다음번에는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지.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똑같은 비중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수 똑같이, 로그 똑같이, 지수 로그 똑같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영역만 해요. 그래서 우리 반에도 그 질문하는 애 중에 1학년 중에 질문을 했는데 삼각함수만 공부해오는 거야. 근데 정작 고등수학 학습지는 안 해. 근데 열받는 거지. 야, 너 지금 고등수학 탈을 해야 다음 학기에 지금 성적 나오는데 지금 너 이게 어떻게 해? 너 삼각함수 지금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아니 지금 이거 질문하지 말고 빨리 고등수학 하라고 막 이렇게 호흡을 좀 뭐라 했단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풀고 싶은 것만 푸니까 수열이 재밌으면 수열만 월등하게 성적이 잘 나오고요. 지수로가 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올리셔는 게 지금 좀 필요해 보였어. 그러니까 완전 상위권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건 좀 필요하고, 상위권일 때는 하나의 영역을 특출나게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넘사급으로 몇 단원이 잘해야 그 넘사급을 빨리 풀고 나머지를 조금 천천히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 성적 때마다 조금 포인트가 다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리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쭉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좌변에 2항, 2항, 3항 이렇게 지워지시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n번째 항은 a1 더하기 2에 1 더하기 쭈루룩 n-1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a1 더하기 n에 n-1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n-1개 그 다음에 이만 틀리지 마시고 2분의 아닌데 상관없네. 약분 가능하니까 약분한 것까지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되실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써질 거야. F1은 FN은 FA1에다가 F1부터 어디까지? FN-1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뭐 기본서나 문제집 보시면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요. AM 더하기 1이 AN인데 어떤 함수랑 곱해져 있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 라고 해서 얘는 지수꼴과 거의 항상 연관이 있기도 한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1 더하기 2의 뭐 n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얘도 n이 1부터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쭉 이렇게 넣어보시게 되면 1 넣으면 2항은 2항 곱하기 2의 1제곱, 3항은 2항 곱하기 2의 제곱, 4항은 3항 곱하기 2의 세제곱, 5항은 4항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고 n항은 a n-1 2의 n-1제곱이 되실 수 있다.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니까 쭉.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지. 2항부터 지금 쭉 해서 n-1이랑 n번째 항이 곱해지시고 우변 보시면 1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곱해지고 2에 1제곱, 2제곱 해서 n-1제곱까지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써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워지는 걸 눈에 보는 거지. 2항부터 n-1까지, 2항부터 n-1까지. 왜 제가 여기는 끝에 하나만 썼는데 왜 두 개 썼겠어? 아, 지워지는 거 눈에 보이려고 하나 더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어쩔 때는 끝에만 쓰고 어쩔 때 끝에 두 개만 쓰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풀면서 매번 똑같이 풀이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얘 지워질 것 같아. 그럼 뒤에 두 개 정도 더 쓰고 그때 우리 등차 시그마 할 때 차이 두 개 났던 건 어때? 네 개 써주셔야 되잖아. 네 개 써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좀 불안하면 안쪽 네 개까지 더 쓰신 다음에 가운데는 다 지워버리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술하실 때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워지면 얘 사실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이렇게 지워지시고 있는 상황이 되시니까 정리하시게 되면 n번째 항은 1항에 2에 1부터 n-1까지 항의 합이니까 n-1 조금만 더 크게 쓸게요. 1항 2에 2분의 n-1 곱하기 n이 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이 좀 표현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피보나치 수열인데 피보나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에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는 안 배워요. 그냥 등차, 등기 그 외 수열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피보나치는 되게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수열 중에 하나지. 1, 두 개 더하면 2, 3, 5 두 개 더하면 8, 그다음에 두 개 더하면 13 쭉 되는 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수학적 비납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은 관계식부터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을 더했더니 앞에 거 두 개 더했더니 그 다음에가 되더라 라는 관계식을 써주고 첫 번째는 1항은 누구? 1이고 2항은 1이 되지.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통적인 피보나치 수열이고 변형이 되실 수 있죠. 제가 이거 1로 안 쓰고 예를 들어서 4라고 쓸 수도 있고 내 맘대로 6이라고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 4, 6, 10, 16 두 개 더하면 26 뭐 이렇게 되더라 라고 써주시면 되니까 피보나치 형태만 좀 알고 계시면 되더라. 여러분들은 정석적인 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아실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84쪽. 항상 고민인 게 너희를 필기를 얼만큼 시키느냐가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고민 사항이야. 그래서 어쩔 때는 필기를 아예 안 하는 책도 한번 해보고 필기를 아예 없애보기도 하고 아예 개념 그냥 기카.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여학생들은 좀 괜찮은데 남학생들은 이게 팩이야?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 글씨가 혹시 이거 뭐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몰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근데 수학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쓰셔야 되고 우리 반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 볼펜 많이 쓰는 거 얘기해줬지. 공부하기 너무 지루하면 안 해줬어? 근데 공부하기 너무 지루해서 볼펜을 잉크가 빨리 가는 볼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볼펜을 버리는 게 너무 뭐야? 한 달에 볼펜 10개 버리기. 그러니까 써서 다 달아서 버리는 게 10개 버리기.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10개 버리기. 그래서 그 유니볼 거 이렇게 볼펜은 하면 5개가 못 쓰거든. 3개도 못 써. 그 나가는 게. 근데 펜으로 잉크젯으로 쓰면 걔는 한 10개 써요. 그러니까 좀 돈이 아깝긴 한데 그 버리는 재미에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으면 애들한테 그랬어. 아니 수학이 공부가 재밌을 수 없다. 국어도 재미없을 수 있다. 대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재미에 뭔가 게임적인 요소나 눈으로 보이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수학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수학은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않아. 계단식으로 진짜 올라요. 그래서 애들 느끼는 거 보면은 계단식으로 오르고 잘 안 떨어져. 심지어 되게 확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그거랑 두 번째 노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트에 문제를 한 페이지에 10개씩 안 풀었어요. 한 페이지 하나 풀 때고 이 노트를 버리고 싶어서 별 난리를 쳤지. 그래서 가끔은 5장에 한 문제 풀 때도 있었어요. 왕 크게. 그리고 공부하기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이제 가끔 이 얘기를 어느 반에서 했는지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데 책상에 엄마 보고 유리를 깔아달라고 했어. 두꺼운 유리를. 그래서 소리요. 아니요. 거기에다가 보드마카처럼 책상에 그냥 써서 공부했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니까 유리를 깔아달라고. 흰색 책상이거든. 흰색 책상이니까 유리를 깔아. 선생님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책상 칠판 시트지 붙여서 책상 그 수학실이 있었거든. 나는 내 교실 따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나의 목표는 애들이 거기서 본빌로 공부하고 이런 거였는데 오목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쌤이 나 공부 진짜 오래 했어. 공부하는 시간을 되게 늘렸는데 내가 집중력이 진짜 약해. 되게 산만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런 식으로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별 거 다 했지. 이거 물 먹고 화장실 제일 오래 참을 동안 수학 문제 2문제 풀고 화장실 갈 수 있다. 막 이런 거 조건 거는 거지 나한테. 그럼 이제 화장실 미치겠는데 이제 괜히 그 오기 생겨가지고 화장실 가기 전에 막 푸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또라이 같긴 하지만 나름 도움이 됐어. 어쩔 때 도움이 됐냐? 시험 때 갑자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갔다 오면 나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조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거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고3 때는 카페에서 제가 과외할 때 대학생 때 과외할 때 카페에서 항상 애들 시험을 보게 했어. 엄청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막 조용한 카페 말고 굉장히 시끄러운 데를 일부러 가. 그래서 거기서 모의고사를 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그렇게 조금 푸는 연습도 필요해요. 시끄러운 데서 풀어야 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 수능 중에 언제 난리가 있었냐면 2학년 애들이 이제 선배들 수능 보는 날짜에 시계를 맞추고 알람 짜란짠 그걸 영어 듣기 평가 시간 맞추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전날 간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발견을 못한 거지. 사물 원래 안에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날 수능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결국에는 영어 듣기 평가를 다시 틀어주겠지만 내가 집중을 해서 한 번 더 듣고 다시 듣는 거랑은 사실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자, 수학적 기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증명은 총 3개예요. 첫 번째로는 귀류법. 귀류법은 그 결과를 부정해서 하는 증명 방법을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루트 2가 무리수다.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증명하는 방법. 자, 두 번째로는 대우법. 그래서 얘는 어디 파트에서 집합, 영재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이고 싶은 영재가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시는 방법.
그래서 얘네 둘 다는 사실 간접 증명이라고 해서 직접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회로로 증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직접 증명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은 직접 증명이고 대체적으로 자연수 파트에서 증명을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증명 명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하셔서 n까지 더한 게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시더라. 이거 좀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귀납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 반의 케이스들을 다 하나 조사하는 거지. 우리 반 학생이 다 여학생이다 그러면 확인하는 거지. 한 명씩 쫓아가면서 여자인지 확인해. 근데 다 여자야. 그럼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자연수 파트니까 뭐냐면 은영이가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서 1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돼도 한 5,050억까지 했어. 근데 너도 할머니가 될 때 한 7,065억까지 증명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은영이가 죽을 때쯤에 딸아 엄마가 7,765억까지만 했으니 너가 그 다음부터 해다오 해서 딸이 이제 유지를 바꾸어서 해. 계속 하다 나서 이제 한 51조까지 했어. 딸 천재여가지고 슈퍼컴퓨터 좀 돌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죽을 때 딸아 너희 할머니 은영 할머니가 여기까지 했으니 너가 마저 해다오 해서 아무리 평생 증명을 해도 증명할 수 없어. 왜? 자연수는 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증명을 하지? 라고 하는데 아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처럼 우리가 증명을 하실 때 첫 번째 도미노로 많이 표현하거든. 수학적 기납법은. 그러면 이 도미노를 넘기는 이 관계식을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타트 딱 하나만 쭉 다 넘어가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줄을 서서 내가 부르는 친구의 뒤에 가는 애는 빕스를 사주겠다. 그럼 빕스를 가는 애도 뒤에 있는 애는 빕스를 사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너희가 섰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빈이, 인영이, 지윤이, 그 다음에 여진이 이렇게 쭉 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지윤이 내가 데려갈 때 빕스 하는 순간 있었대. 지윤이 뒤부터 여진이 여진 뒤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되잖아.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가장 직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증명을 좀 한번 해볼게. 보통 증명을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자연수면 스타트점이 어디야? 1이니까 1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2 이상의 자연수면 스타트점이 어디니까? 2니까 2부터 하는 거고 5 이상의 자연수는 스타트점이 5니까 5부터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증명은 이 명제에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n이 성립하니? 를 먼저 보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등식에서는 좌변을 체크를 할 거야. 1 대입하면 1 그리고 우변은 1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여서 1이 되네? 성립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계식을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수학적 기납법에서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좀 보여요. 자, 이렇게 얘들아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더하기 1일 때 참이래를 보였어. 근데 내가 아까 첫 스타트점인 n이 1일 때의 참인 걸 보였다? 여기다 1 넣어. 그럼 누구도 참이야? 1 더하기 1이 2도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야? 3이 참이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거짓 명제 증명하세요라고 시험 문제 출제하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할 때 우리가 교수님이 나도 수학 전공할 때 증명할 때 굳이 이렇게 차례대로 항상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서 만나도 된다는 거야. 그걸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그 수행평가를 봤었거든. 근데 학생이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불렀어. 너 혹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쓰고 위에서 썼는데 중간에 못 썼대. 근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맞았던 거지. 그래서 걔가 만점을 맞았거든.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풀 때도
이렇게 풀다가 안 풀리면 거꾸로 올라갈 생각을 하시면서 네모 박스를 채우시면 돼요. 그걸 오늘 좀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k 넣으시면 성립하시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 2분의 n자리에 k 넣으시니까 k에 k 더하기 1이 성립해. 근데 결국에는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셔야 되니까 k 더하기 1일 때도 참이라고 여기다 한번 써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하셔서 k에 k 더하기 1은 n자리에 k 더하기 1 넣으시면 k 더하기 2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흰색 선과 노란색 선을 볼 건데 흰색 선에서 노란색 선이 되고 싶어. 누가 지금 없어? 왼쪽만 비교해. 자, 여기서 누가 없어요? k 더하기 1이 없죠. 그러니까 양변에 뭔 짓을 하셔야 돼? 양변에 k 더하기 1을 더한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더해 주는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쪼르륵 더해서 k 더하기 2를 더하기. 여기 우변에 써져 있는 2분의 k의 k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1. 자, 이게 차량 범위가 안 나오는데 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1이 인수여서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가 돼요. 근데 얘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k 더하기 1일 때도 내가 줬던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에서는요, 얘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써먹어도 될까 안 될까? 문제 풀 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모 박스 푸실 때 차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쓸 때 얘 쓰셔도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어떻게 앞뒤로 비교하지를 고민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수학적 귀납법이 꽤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요건 등식이고요. 부등식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부등식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A가 제가 여진이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싶어. 근데 내 여진이랑 좀 어사였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잠시만 그래도 어사였어. 어색한 사이. 어사였어. 그래서 내가 이제 명빈이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근데 쟤보다 내가 큰 거 알고 싶은데 너가 좀 더 주면 안 돼? 그래서 명빈이가 이제 가. 나랑 키 좀 재볼래? 해서 이렇게 키를 재.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여진이 작다는 거 확인했을 때 나랑 와서 나랑 재. 그러면 만약에 요 사이에 있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얘가 당연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부등식 파트는 대체적으로 바로 보이기 힘들면 중간에 어떤 요 사이에 있는 아이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에서 부등식은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줄어들고 있고 원래는 그 직접 출제 범위에 확률과 통계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 그랬는데 확률과 통계에서의 네모 박스가 시험 문제 출제되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 그걸로 바뀌시면서 다시 그쪽이 빠지면서 수학적 귀납법의 네모 박스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매년 나오는 수능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였었는데 잠깐 없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부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능장에서도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좀 유리한 파트이긴 하죠. 그래서 문제 푸시는 거를 좀 하셔야 되고 자,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수열의 귀납적 정이랑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증명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봤다 손. 해봤으면은 안 하셔도 이것도 내신 시험 서술형. 그래. 나도 내는데 무조건 내지. 근데 저거를 서술형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사실 차원이 좀 달라서